네. 좋아요. 그러면 첫 번째 내용은 우리 고장 사람들의 주생활의 모습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고장 사람들은 주로 아파트나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사용하는데 지금 연립주택의 모습과 단독주택의 모습을 제가 표현했어요. 그래서 연립주택이라는 것은 여러 가구가 하나의 빌딩에서 같이 거주하는 것이고 단독주택은 1세대죠. 그래서 1세대라기보다는 1가구라고 뭐 세대도 틀린 말은 아니네. 그래서 1가구가 그냥 한 집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 대다수는 어디 사니? 바로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의 내부를 조금 살펴보면 우리가 사회 시간에 아직도 계속 교과서에 실리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온돌의 원리를 이용한 보일러예요. 그래서 예전 우리 어른들이 초가집이나 또는 이제 기와집에 살 때 우리 방바닥 밑에 구들 뜨거운 돌덩어리를 이렇게 데울 수 있는 시설이 있었죠. 그래서 돌을 올려놓고 그것을 이제 불을 지피면 돌이 뜨거워지잖아. 그것의 원리를 그대로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파이프인데 이 파이프에 물이 들어갔죠. 그래서 물을 데우면 그 위에 이제 시멘트를 바를 거 아니야. 시멘트가 따끈해져요. 그러면서 바닥이 따뜻해서 겨울을 우리가 따뜻하게 보낼 수가 있는데 이 원리를 지금도 우리나라는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죠? 아파트든 주택이든. 그 다음에 우리와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약간 북부 지역은 이런 보일러를 넣는 경우도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거 주생활의 모습, 우리 교재에는 3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가장 일반적인 주생활의 모습은 바로 이거 2개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뭐니? 기와집이죠. 이거는요, 초가집이죠. 네, 아이고, 초가집. 그래서 우리 한민족이 살고 있는 집이다. 뭐라 불러? 한옥이라 불러요. 좋아. 그런데 이제 요거는 이제 간단하니까 이번에 교과서에는 앞에서만 잠깐 언급을 했었고 본격적으로 좀 특이한 것이 터도움집이라고 있는데 이 터도움집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우리나라가 비가 많이 내려요. 예전보다는 조금 덜 내리긴 하지만 비가 여전히 많이 내려서 조금 지역이 낮은 지역이 있어요. 저지대라 부르죠. 낮은 지역은 사실은 물로 찰 수가 있어. 이게 만약에 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집이 물건들이 젖잖아. 그래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털을 닦아서 조금 높게 돌이나 뭐 시멘트든 흙이든 이런 걸로 이렇게 좀 높게 쌓은 다음에 그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는데 이거를 뭐라 부른다? 도둠집이라 부르는 거예요. 털을 닦아서 돋아서 올린다는 뜻이죠. 네. 또한 두 번째는 우대기인데요. 이 우대기에 대해서는 아주 자세하게 제가 뒷장에서 설명드릴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너와 집은 쉬운 말로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지역에서 딱 봐봐. 나무 조가리를 잘라다가 붙여놓은 거잖아요. 그죠? 네. 좋아요. 우대기는 뭐 사회 시간에 너무 중요하니까 자세하게 친구들과 살펴보겠습니다. 뿅. 네. 우대기 어떻게 만들어졌나? 일단 우대기 하면요. 우리가 지형적인 특징과 기후적인 특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대기는 울릉도의 전통 가옥이에요. 근데 아까 눈이 많이 내린다 그랬잖아. 겨울에. 그 이유가 휙 바람이 이렇게 불어요. 그래서 즉 북서쪽에서 바람이 불기도 하고 북동쪽에서도 바람이 불기도 해요. 근데 바닷가잖아. 바닷가를 지나오니까 날씨가 추울 때 비 대신에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눈이 많이 내리는 무슨 지역이다? 다설지예요. 또 울릉도가 볼록하게 돼 있어요. 약간 종 모양처럼. 그래서 좀 높은 지역이라서 자주 이제 바람들이 부딪히죠. 구름들이. 좋아요. 그래서 이제 우대기를 이제 하나씩 우리가 좀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는 사실은 벽을 만들었는데 이 벽을 뭐라 부른다? 우대기. 다시 한번 우대기라 불러요. 우대기. 그런데 이 우대기 같은 경우는 일부러 공간을 만들어놔.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놔요. 그래서 이 공간에다가 먹을 것을 쟁겨놔요.
왜냐면은 눈이 많이 내리면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약간 좀 힘들 때는 한 달 이상 밖에 못 나갈 수도 있으니까 내가 겨울 내내 먹을 만한 먹거리를 저장도 해놓고 빈 공간을 마련을 해서 다양한 이렇게 용도로 좀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집과 우대기 사이의 공간에서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약간의 빈틈을 만들어 놓은 게 우대기예요. 네. 그래서 실제로 봐봐. 이게 우대기 안의 모습이야. 공간이네. 진짜 빈 공간이 있죠? 네. 이런 것들이 울릉도에서만 볼 수 있는 전통 가옥이에요. 지금도 뭐 울릉도에는 몇 채 없어요. 실제로. 네. 좋아요. 그 다음에 아하 이제부터는 다른 나라 두 지역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지금 러시아는 우리 친구들 알다시피 대표적인 냉대기후예요. 날씨가 추워요. 근데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 통나무집은 이지바라 부르는데 이 통나무집은 러시아만 있는 게 아니라 노르웨이, 뭐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도 다 그래요. 다 통나무로 만들어진 집들이 발달이 잘 돼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제가 터키 동굴집 보여드릴게요. 터키 중부 고원에 보면은 카파도키아라도 아주 유명한 세계유산인 지역이 있어요. 화산활동에 의해서 되게 다양한 지형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지역은 화산활동에 의해서 굳어진 그런 암석이 잘 뿌개진대요. 그래서 조금만 파면은 하나의 집이 됩니다. 그게 바로 동굴집, 바로 터키의 카파도키아 동굴집이에요. 그래서 이거 되게 재밌어서 제가 조금만 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와우, 이게 어디냐면 아까 제가 러시아라고 글씨 쓴 데 있었잖아요. 핀란드 바로 옆에 그 러시아에 무슨 공화국이 있어요. 카렐리아 공화국. 거기에 어떤 성당이 있는데 이 성당이 너무 신기해요. 이거 다 나무 같은 거로만 만들었어. 못도 들어간 게 아니야. 그래서 세계유산인데 봐봐. 성당조차도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통나무를 많이 이용하는구나. 대표적인 사례가 이거예요. 네, 좋습니다. 여기는 어디냐면 이제 카파도키아라 그래가지고 터키의 세계유산인 지역인데 이게 화산과 지진에 의해서 약 300만 년 전부터 계속 꾸준히 만들어진 바로 암석이에요. 근데 오랜 풍화적용, 우리가 알고 있는 풍자는 이거밖에 없어. 바람. 바람에 의해서 약한 데가 계속 깎였어요. 이런 데가 계속 깎인 거야. 그래서 약간 이렇게 바위 모양의 이렇게 약간 버섯 모양의 이런 암석들이 발달이 돼 있는데 여기가 그 유명한 바로 카파도키아죠. 예. 그래서 여기를 뚫어가지고 이렇게 진짜 동굴로 만들어서 옛날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다 기원이 있어. 그 기원이 뭐냐면 예전에 로마가 여기 터키 지역을 좀 뭐랄까 박해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리스도 교인들이 많이 터키로 이주를 해오면서 특히 요 동네 카파도키아로 많이 이사를 왔나 봐. 그러면서 여기다가 굴을 뚫고서 수도원을 만들었어요. 지금도 그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자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치사르라는 바로 그 요새 도시고 여기 호텔도 있대요. 그래서 동굴을 호텔로 개조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사용도 한다고 합니다. 이게 보세요. 동굴 안의 모습이야. 예전에 만들어진 모습. 그거 대단하죠? 네. 네, 우리 첫 번째 내용은 우리 고장 사람들의 주생활 딱 두 줄만 기억하면 되죠. 예, 하나는 주로 어디에 살았다. 예, 오늘날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빌딩에 여러 가구들이 같이 사는 것 바로 연립주택이었어요. 그리고 한 세대 또는 한 가구만 사는 걸 뭐라 부른다? 단독주택이라 부르죠. 네. 고장 사람들의 수가 봐봐 점점 늘어날 경우는 아파트를 우리가 짓는 경우가 많죠. 아파트의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과거 사람들의 바로 주생활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는 이제 같이 지도랑 볼게요. 네. 봐봐. 우리 이거 터도돔집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평지 지역인데 비가 많이 오는 지역 있죠? 예,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터를 돋아서 만든다 그랬죠. 도돔집. 이게 바로 터야, 터. 이게. 네. 그리고 이제 어느 계절이냐면 겨울보다는 주로 여름철에 우리나라가 홍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잠기는 고장에 한해서는 터도돔집을 만들었죠. 땅 위에 터를
높은 곳에 지은 것을 얘기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라 불렀어? 우대기죠. 그래서 우대기는 울릉도에서, 울릉도에서 특히나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는 울릉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통 가옥이다. 왜냐? 띠리리링 북서풍, 띠리리링 그러니까 북동풍, 북서풍이나 북동풍이 아주 심하게 불어서 눈이 정말 쌓여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겨울철에 눈이 많이 내리는 울릉도에서 바로 집 안에서 자유롭게 지낼 수 있게 우대기 안쪽에 공간을 만들었다고 돼 있죠. 우대기는 쉬운 말로 바깥에 있는 벽을 얘기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너와 집인데 너와 집은 말 그대로 나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강원도 같은 데네요. 그죠? 네, 그런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집을 너와 집이라 불러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용은 세계 여러 고장 사람들의 주생활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크게 러시아와 터키가 나왔는데 이거 잠깐 내리고, 네. 잠깐 내리고요. 우리 세계 수도만 잠깐 간단하게 좀 확인할게요. 아까 세계 수도에서 봐라. 우리 친구들 제가 이거를 하나만 더 댈게요. 지금 지우개를 좀 올리면 네, 잘 보이죠? 네.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러시아 같은 경우가 여기가 다 러시아죠. 다 러시아예요. 그리고 노르웨이, 덴마크, 핀란드까지 통나무로 된 집들을 많이 지어요.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터키의 그 동굴집은 제가 모형을 못 만들었어. 그래서 일단 여기 고원적, 딱 보니까 갈색으로 돼 있지. 얘 고원적이에요. 여기서 터키에서는 바로 동굴집을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제가 보여드렸던 거죠. 그리스나 이제 지중해 연안에 이런 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아름다운 하얀색 칠을 한다. 왜냐 햇볕이 너무 강해서 반사시키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다음에 흙을 구할 수 있는 경우는 이거. 왜냐면은 우리 아프리카는 산지라기보다는 이제 사막이나 비가 안 와요. 대다수가. 그래서 흙으로 그냥 집을 짓는 경우도 있고, 히말라야 같은 경우는 역시 돌로 지어요. 돌을 깎아서. 그다음에 쉽게 우리가 물에서 사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수상가옥도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얼음을 바로 잘라서 만든 이글루가 있고요. 등등. 근데 이제 교재에는 두 가지만 나왔다. 그래서 하나는 러시아의 저 집 이름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시나요? 이즈박. 주변에 숲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뭐로? 통나무로 만든 집이고, 특히 냉대기후나 한대기후, 되게 추워요 날씨가. 그래서 냉대기후 지역이라서 나무가 곧게 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죠. 옆으로 안 갑니다 애들이. 네, 좋아. 그 다음에 터키는 동굴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뭐라 부른다? 동굴집. 그래서 과거 한 300만 년 전이었죠. 그때부터 이루어진 화산 폭발로 이런 암석들이 좀 굳어졌는데 좀 물러. 그래서 바로 잘 파져서 만들어진 것이고, 단단하지가 않아요. 나는 바위를 파서 만든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 이거네요. 이거 지금 터키 캐릭터. 고장마다 주생활이 왜 다르냐? 고장에 바로 계절이 다르죠. 사계절이 있는 우리도 있고, 1년 내내 추운 나라도 있고, 그죠? 이런 계절과 날씨가 다르고요. 땅의 생김새가 다르다. 아까 제가 생김새가 뭐 동굴이 있냐, 나무가 있냐, 숲이 있냐, 뭐 평야가 있냐, 뭐 사막이 있냐 등등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죠. 구할 수 있는 재료가 다양하다. 각각 달라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집을 만든다. 이것만 기억하면 오늘의 수업은 100점입니다. 네, 마무리할게요.